빛이 서서히 흐려지는 진실의 국 한 그릇이 수백만 노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손주가 노는 모습을 똑똑히 보셨던 분들이 단 한 번의 장마가 지나고 나면 눈이 점점 흐려져 아침과 황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프지도 붓지도 빨갛게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눈 속의 빛이 기름 등불처럼 한 방울씩 조용히 꺼져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90세까지도 눈을 맑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5월 초 아침 서울 한강 근처의 작은 진료실에서 78세 김영순 할머니께서 재진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강원도 출신이셨고 걸음걸이도 건강하시고 기억력도 선명하시며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혈관도 문제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숨을 쉬시며 양쪽 관자놀이를 문지르시곤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제가 핸드폰도 안 보고 신문도 오래 안 읽고 TV도 안 보는데 눈앞이 연기처럼 흐려지는 걸까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백 수천 명의 노인분들에게서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순 할머니의 경우 그 슬픈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이 달랐습니다. 마치 그 시력 저하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평소 식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흐려지는 건 단순히 나이 들거나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삶은 채소국, 특히 여름이면 거의 매일 아욱국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목구멍을 막히게 하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가끔 다 먹지 못하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아침 데워서 먹어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여러분, 그게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아욱이라는 채소는 건강하고 시원하며 소화에도 좋아 보이지만 하룻밤 지난 뒤 데워 먹으면 시력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아욱에는 질산염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있는데 신선할 때는 무해합니다. 하지만 하룻밤 지나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합니다. 이 아질산염은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의학계에서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혈관계, 특히 눈을 공급하는 혈관을 공격해 망막을 손상시키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을 조기에 일으킵니다. 저는 김영순 할머니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많은 노인분들을 진찰해봤습니다. 아프거나 붉어지거나 뚜렷한 느낌이 없는, 단지 날마다 조금씩 더 흐려지고 햇빛에 눈이 부시고 약한 빛에서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증상들. 이런 증상은 명확한 질병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보이지 않는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김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 창밖으로 한강변의 들꽃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국 한 그릇 아끼려다가 내가 내 눈을 망쳤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노인분들은 절약하시느라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침에 다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흐려진 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룻밤 지난 채소, 국 한 그릇은 평범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평생의 빛을 망치는 독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더 현명해지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채소를 적당히 요리해서 남기지 않고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신문의 글자를 읽고 베란다 너머 하늘빛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귀하지만 맑은 눈으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 김치가 눈의 빛과 신경계를 조용히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앞이 어지럽고 흐려지며 마치 헤드라이트가 눈을 비추는 것처럼 눈이 부신 경우 말입니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돌고 손주를 봐도 눈이 흐려 안개 낀 유리처럼 보이는 경우요. 80세 박민수 할아버지, 인천에 사시는 분이 제가 응급으로 받은 환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때문에 입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혈압 저하, 느린 맥박, 그리고 안개 낀 유리처럼 흐려진 눈 때문에 입원하셨습니다. 내과 당직 의사가 저를 불러 협진을 요청했는데 할아버지에게 위험한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신경계와 눈에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명료하고 정신이 맑으셨지만 제 얼굴을 팔길이 거리에서도 똑똑히 보지 못하셨습니다. 복잡한 의학적 요인을 배제한 뒤 저는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서 밥을 거창하게 안 먹어요. 매 끼니 흰쌀밥에 김치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김치를 매일 드시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먹죠. 익숙한 음식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먹던 반찬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소박한 습관이 망막 손상, 시력 저하, 그리고 할아버지가 겪고 있던 조용한 뇌졸중 위험의 원인이었습니다. 김치는 한국 가정에서 아주 익숙한 음식입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밥맛을 돋우고 삼키기 쉽게 해주는 반찬으로 사랑받죠. 하지만 배추김치를 짜게 절이고 오래 보관하면 발효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위험한 화합물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경고받아 왔으며 특히 망막의 빛을 받아들이는 혈관을 파괴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치의 높은 염분은 안압, 즉 안구 내부의 압력을 높여 망막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출혈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 쌓여 눈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조용히 진행됩니다. 저는 많은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요리를 귀찮아하시고 흰쌀밥에 김치 한 조각, 간장 조금으로 밥 한 끼를 해결하시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바삭바삭한 김치 한 조각이 건강에 좋다고 여겼던 것이 서서히 우리의 시력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문지르며 속삭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몇 년간 나 자신을 해친 거로군요. 그 순간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몰랐고 누구도 경고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김치는 간단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을 담은 음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김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추억의 음식이 우리의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약해진 눈, 한번 흐려진 기억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엌 한쪽에 김치통이 놓여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버릴 필요는 없지만 절제해서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기분 전환용으로 드시는 정도면 됩니다. 절대 매일 먹지 마시고 채소 대용으로 삶거나 밥 반찬으로 자주 드시지 마세요. 특히 김치가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톡 쏘는 냄새가 나거나 색이 짙은 황색으로 변했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는 이미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때입니다. 소박한 한 끼 식사는 소중하지만 시력과 기억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그 소박함은 때로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채소 한 접시, 한 끼를 살리지만 평생을 흐리게 한다. 여러분, 생채소를 먹으면 눈에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쌈채소 같은 소박하고 푸른 채소, 물에 씻어 차갑게 먹는 쌀국수, 분짜, 두부와 함께 먹거나 심지어 여름날에 밥상에 올리는 생채소 말입니다. 맛있고 아삭하고 시원한 그 느낌이 처음에는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 건강해 보이는 채소 접시가 많은 노인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눈을 흐리게 하고 소화기를 망치고 기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75세 이재훈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으로 무더운 점심때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자 손을 잡고 오시며
왼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눈가를 살짝 닦으셨습니다. 눈이 살짝 붉고 눈물이 고여 조용히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눈이 아프신가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진 않아요, 의사 선생님. 그런데 요즘 햇빛 아래 나가면 눈이 부시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끔거리고 밤에는 흐릿하고 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찰해보니 염증도 각막 손상도 심각한 질환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며 신경 반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 4번은 쌈채소를 쌀국수랑 먹어요. 시원하거든요. 깨끗이 씻고 소금물에 담갔다 먹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쌈 채소는 절대적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기생충, 특히 간흡충, 유충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소금물에 가볍게 담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충이 노인분들의 몸에 들어가면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은 면역체계 때문에 조용히 혈관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눈과 간에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은요, 눈이 흐려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햇빛에 따끔거립니다. 게다가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아랫배에 원인 모를 통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작지만 끈질긴 기생충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노인분들께 조언 드렸습니다. 이 나이에는 몸이 깨끗하고 충분한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순간의 시원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른 채소라 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눈, 간, 신경계의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생쌈 채소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잘 삶거나 시금치, 근대 같은 다른 채소를 드셨습니다. 3주 뒤 재진으로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제 햇빛 아래 나가도 눈이 덜 부시고 눈물이 훨씬 줄었어요. 여러분, 저는 금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이 들수록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접시 생채소가 한 끼를 시원하게 하지만 눈과 기억, 간과 소화기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그게 과연 가치 있을까요?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음식 하나 때문에 그 긴 여정을 망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매주 생쌈 채소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오늘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요. 간단한 한 문장, 눈과 소화기 건강을 위해 생쌈 채소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뿐 아니라 친구, 가족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하고 맑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진정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배추김치, 추억의 음식인가? 노년의 빛을 조용히 끊는 재앙인가? 여러분, 저는 80세가 넘은 한 할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추억순 할머니는 멀리 바라보는 눈빛, 손으로는 여전히 옷깃을 만지며 예전 부엌에 앉아있던 때를 떠올리시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구를 똑똑히 알아보지 못하셨고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없으셨습니다. 단지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뿐 얇은 안개 같은 흐림이 영원히 거치지 않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멀어도 두렵지 않아요. 다만 손주의 얼굴을 똑똑히 못 보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흰 쌀밥이에요, 의사 선생님. 근데 배추김치가 있어야 밥이 넘어갔죠. 가난했던 시절부터 다진 배추김치를 채소 대신 먹었어요. 이제 나이 들고 이가 빠져서 배추김치가 제일 씹기 쉬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많은 노인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매일 배추김치를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시죠. 지루하지 않게 추억을 떠올리며 익숙하고 간단하고 삼키기 쉽게 먹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소박한 음식이 잘못 먹으면 눈의 빛을 조용히 앗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배추김치, 즉 절인 배추를 적당히 발효시켜 적당한 때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두면, 특히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5일 이상 냉장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효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생깁니다.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심각하게 경고한 발암 전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간과 위뿐만 아니라 눈의 혈관계를 직접 공격합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혈관이 이미 약하고 혈관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이 물질이 몸에 스며들면 망막혈관이 손상되어 망막출혈, 안압 상승, 예고 없는 급작스러운 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는 아직 똑똑히 보이던 분들이 저녁이 되자 갑자기 눈이 부시고 길이 보이지 않아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익숙한 배추김치통에 숨어있던 조용한 망막출혈이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추김치의 높은 염분은 매일 섭취할 경우 만성 고혈압, 신부전,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소, 불면증,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저는 77세 김영호 할아버지를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분으로 장기간 불면증,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로 입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심각한 기저질환도 없으셨지만 매 끼니 흰쌀밥 한 그릇에 배추김치를 드셨고, 그런 식습관을 20년 가까이 유지하셨습니다. 제가 이를 설명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요리를 안 했어요. 배추김치통만 매 끼니 곁에 있었죠. 소박하게 먹는 줄 알았는데 매일 나를 해치고 있었군요.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현명해지시길, 익숙한 음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배추김치는 올바르게 먹으면 여전히 소박하고 맛있는 반찬입니다. 하지만 매일 먹지 말고, 채소 대용으로 삶지 말고, 특히 끈적거리거나 짙은 황색으로 변하고 강한 냄새가 나거나 너무 오래 발효된 것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배추김치를 소량만 담가 3, 4일 안에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시원하게 보관하세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 굳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게 위험 요인이 된다면요. 여러분의 눈빛은 이 나이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시력이 흐려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흐릿해지고 기쁨도 멀어지고 기억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배추김치를 적게 먹고 적절히 먹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맞다고 느끼신다면 친구나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간단한 한마디, 눈빛을 지키기 위해 배추김치를 매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말해주세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늘 읽으며 친근한 마음의 대화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맑고 깊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틀, 보이즙 한 잔. 약이라 여겼는데 노년의 눈을 흐리게 하는 물방울.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 없이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나 약초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노인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저는 69세 박미경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으로 이상한 증상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눈이 흐린지 어지러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눈 뒤쪽이 살짝 조이는 듯한 미세한 통증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이 생기고 가끔 이유 없는 불면증이 있었으며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거나 손주의 이름을 자꾸 잘못 부르는 등의 사소한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눈 검사를 하고 안압과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짙은 녹색의 물이 든 병을 들고 오셨고 제가 물어보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뽀이즙이에요. 의사 선생님. 매일 아침 한 잔씩 갈아 마셔요. 간을 시원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줘서 약도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꾸준히 드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거의 반년 정도 됐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좋다고 입소문 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뽀이는 좋은 채소입니다. 잘 익혀 먹으면 청결, 윤장,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뽀이에는 파파베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생으로 섭취하면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혈관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망막과 뇌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은요, 눈이 침침해지고 원인 모를 흐림, 두통, 불면증, 점진적인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저는 매일 뽀이즙을 마시는 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병을 고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미세한 독소를 조금씩 축적하며 혈관과 신경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나빠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억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생뽀이는 소화가 어려워 배가 차거나 소화불량, 심지어 소화기가 약한 노인분들에게는 가벼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니까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채소도 약과 같습니다. 적정량은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화가 됩니다. 뽀이의 경우 생으로 먹거나 매일 약처럼 마시는 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 설명을 들은 박미경 할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계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마신 게 내 눈을 흐리게 한 거였네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좋아하던 음식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뽀이는 잘 익혀서 국으로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매일 약처럼 마시지 마세요. 소문만 믿고 신약처럼 여기지 마세요. 눈과 기억, 건강을 위해 올바른 먹는 법을 선택하세요. 자신의 몸을 가장 아끼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느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 매일 아침 뽀이즙을 마시며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맑은 노년을 위한 이런 실용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잘못된 믿음 속에 살지 마세요. 우리 몸이 올바른 방법으로 진정 살아나게 합시다. 6. 미나리, 한 끼를 시원하게 하지만 평생을 흐리게 할까? 그 답은 많은 노인분들이 더 이상 미나리를 먹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면 어느 집 식탁에나 미나리국이 빠지지 않죠. 게와 함께 끓이거나 새우와 함께 끓이거나 심지어 예전에 삶았던 채소 물로 간단히 끓여도 무더운 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국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시길 미나리국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간이 시원해지고 잠도 더 잘 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그 대답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3-4번, 심지어 어떤 분은 거의 매일 미나리국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시원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미나리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건강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이 잘못 먹거나 너무 자주 먹으면 이 채소는 양날의 칼이 됩니다. 그 칼날은 바로 눈을 흐리게 하고 뼈를 약하게 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73세 박소영 선생님을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분으로 신문 읽을 때 눈이 흐릿하고 가벼운 두통이 생기며 예전 제자 이름을 자주 잊고 최근에는 손목과 무릎에 가벼운 관절통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선생님은 여름이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미나리국을 끓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전날 남은 국을 먹은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리에는 옥살산옥사라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녹지 않는 칼슘 옥살레이트염을 형성합니다. 미나리를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오래 끓이거나 특히 하룻밤 지난 뒤 데워 먹으면 옥살산이 제때 배출되지 않아 칼슘, 아연, 특히 비타민 A 같은 눈의 필수적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는요,
망막이 충분히 영향을 받지 못해 눈이 건조해지고 눈물이 흐르며 빛이 바뀔 때 흐릿하게 보입니다.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고 시신경계가 덜 민첩해져 시선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적된 옥살산은 신장결석, 소화불량,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오래 두거나 여러 번 든 미나리를 먹을 때 더 심해집니다. 저는 박소영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한 채소도 말과 같아요. 적게 말하면 깊이 새겨지고 많이 말하면 흐려지죠. 적당히 먹으면 건강해지고 잘못 먹으면 피로해집니다. 그 후 선생님은 미나리국을 일주일에 한 번 적당히 익혀 먹도록 줄이셨고 데워 먹지 않으셨습니다. 3주 뒤 재진 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훨씬 덜 흐릿하고 머리도 훨씬 맑아졌어요. 여러분, 미나리가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적당한 양, 적절한 때에 먹으면 어떤 채소든 보약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미나리국을 매일 먹는 습관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제해서 먹고 시원한 식탁이 눈빛을 조용히 꺼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스로 다짐하는 한마디, 눈빛과 기억을 지키기 위해 미나리를 너무 자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하고 가까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여정은 인내와 동반자가 필요한 길입니다. 함께 계속 걸어가요. 매일이 지나면서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맑게 보고 선명히 기억하며 사랑하는 얼굴들을 뚜렷이 볼 수 있도록요. 시베일, 수련. 겉보기엔 보약 같지만 노년의 빛을 조용히 훔치는 독. 여러분, 세상에는 좋아 보이지만 건강을 대가로 깨달아야 하는 위험을 숨긴 것들이 있습니다. 수련. 많은 분들이 간을 맑게 하고 장을 시원하게 하고 몸을 정화한다고 믿는 채소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 이옥희 할머니를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분으로 매우 모호한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눈이 묵직하게 아프고 가끔 눈앞에 거미줄 같은 것이 떠다니는 듯했으며 햇빛을 보면 어지러웠지만 안과 검사는 염증이나 불금 없이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가벼운 현기증, 일시적인 두통, 책 읽을 때 집중력 저하도 겪으셨습니다. 이옥희 할머니는 깔끔하고 생활도 청결하며 식사도 신경 쓰시고 핸드폰이나 신문을 오래 보지 않으셨는데도 이런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미세신경 혈관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식사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수련을 자주 사요. 사람들이 간을 맑게 하고 독소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 3번 먹고 가끔 잎이 살짝 시들거나 물러도 아까워서 깨끗이 씻어 끓여 먹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련은 물에서 자라는 채소로 세균에 쉽게 오염됩니다. 특히 시들거나 잘못 보관하거나 비닐봉지에 너무 오래 두면 세균과 곰팡이가 생겨 미생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냄새도 맛도 없고 즉시 배탈을 일으키지 않지만 혈액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어 망막과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눈이 살짝 흐릿하고 이유 없이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며 어지럼증과 묵직한 두통이 지속됩니다. 더 위험한 건 노인분들의 간, 신장,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못해 점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본래 피로했던 눈은 더 빨리 흐려지고 느려진 머리는 더 쉽게 잊게 됩니다. 저는 이옥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든 잎을 아까워서 드셨어요. 하지만 그걸 반복하면 작은 독을 매일 눈에 넣는 것과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련국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눈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네요. 여러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의 절약 정신을 잘 압니다. 버리기 아까운 마음이죠. 하지만 눈빛이라는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련은 완전히 신선할 때만 먹고
시들거나 이상한 냄새, 끈적거림, 물에 잠긴 흔적이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상한 부분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눈은 고급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것만으로 충분히 건강해집니다. 눈이 아프지 않더라도 병이 있을 수 있고 흐려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냉장고 구석에 시들거나 상한 채소가 있다면 더 이상 아까워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눈빛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몇 줄기 채소 때문에 노년의 눈을 대가로 치르지 마세요. 8. 건강하다고 여긴 채소 요리. 당뇨보다 눈을 더 해치는 실수들. 여러분, 저는 늘 환자들에게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채소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르게 조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채소도 독이 되고 간을 망치고 눈을 흐리게 하며 기억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76세 최민수 할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으로 눈이 흐릿하고 잠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떨어지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할아버지가 시금치, 근대, 당근, 케일 등 노인에게 매우 좋은 채소를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눈은 더 흐려지고 잠은 깊게 못 자고 늘 멍한 기분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채소가 원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떻게 요리하시는지 물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를 삶은 뒤 물을 버리고 볶을 때는 불을 세게 해서 빨리 하고 남은 채소는 버리기 아까워 다시 튀기고 조리한 채소는 하룻밤 두었다가 다음날 데워 먹고 가끔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를 써요. 끓는 게 빠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많은 노인분들이 흔히 저지르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편리하거나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웠던 시절에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매일 조용히 눈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채소를 삶고 물을 버리는 것. 삶은 물에는 비타민 A, C, B6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녹아 있습니다. 이들은 시력과 신경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물을 버리면 망막과 뇌혈관을 키우는 보약을 버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 채소를 센 불에 볶거나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 너무 센 불은 비타민 A, E, K를 파괴하고 항산화 기능을 잃게 합니다. 오래된 기름을 재사용하면 알데히드와 과산 화물이 생기는데 이들은 망막세포의 독성이며 눈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세 번째 실수, 하룻밤 지난 채소를 데워 먹는 것. 시금치, 쌈채소, 미나리 같은 녹색 잎채소는 천연 질산염을 포함합니다. 오래 두고 두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해 망막 퇴화, 심혈관 손상, 중추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낡은 알루미늄 냄비나 긁힌 논스틱 프라이팬 사용. 손상된 냄비는 알루미늄 이온을 방출해 기억력 저하, 불면증,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긁힌 논스틱 코팅은 PFOA라는 독성 물질을 방출하는데 이는 암과 신경장애와 관련 있어 많은 나라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칼슘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예를 들어 미나리, 근대, 시금치를 우유, 치즈, 육수 국물과 바로 함께 먹으면 칼슘이 침전되어 흡수되지 않습니다. 눈이 필요로 하는 칼슘과 비타민 A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좋은 채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조리해야 진짜 가치를 지킵니다. 채소를 먹으면 건강하다고만 생각하고 잘못 조리하거나 드거나 볶으면 멋진 옷을 입고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적고 추워진 몸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채소를 삶은 물은 밥에 비벼 먹거나 국을 끓이고 볶을 때는 중불로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고 하룻밤 지난 채소는 먹지 말고 낡은 알루미늄 냄비는 스테인리스나 세라믹으로 바꾸고 옥살산 많은 채소는 칼슘 음식과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눈을 돌보는 행동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미래의 눈빛을 더 길게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매 끼니를 소중히 여기고 깊은 잠을 자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내일이 식사 후 몸이 맑아지거나 흐려지는 결정적 순간. 여러분, 저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식사 후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식사 후에 보통 뭐 하시나요? 대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앉아서 쉬거나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설거지 후 바로 눕는다고 하십니다.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식사 후에 눈이 침침하거나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흐릿하거나 기억이 느려지고 밤에 잠이 깊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 거의 모두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채소와 영양이 가득한 식사를 해도 눈과 뇌가 그걸 모두 흡수하려면 식사 직후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꾸준히 하면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잠이 편안해지고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첫 번째 습관, 식사 후 따뜻한 레몬물 한 잔 마시기.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레몬. 몇 방울은 비타민C를 공급해 눈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줍니다. 특히 삶거나 볶은 채소를 드시는 노인분들에게 레몬물은 비타민 A와 K 흡수를 돕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레몬은 몇 방울만 넣으면 됩니다. 식사 후 작은 잔 하나가 눈, 심장, 중추신경계를 키우는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 밖에서 17-15분 가볍게 걷기.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소화를 돕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와 눈의 산소와 영양을 더 잘 전달합니다. 만약 바로 눕는다면 혈액순환이 느려져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어려워지며 뇌와 눈으로의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가볍고 리듬 있게 걷는다면 몸은 혈액순환을 조화롭게 조절하고 망막, 뇌, 심장으로 혈액이 고르게 흐릅니다. 오후나 이른 아침에 자연광은 빛의 비타민 역할을 하여 눈의 조절 기능을 돕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안구 건조를 막아줍니다. 저는 74세 이영복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눈이 흐릿하고 두통이 있으며 잠을 잘 못 주무셨죠. 식사 후 습관을 바꿔 매일 저녁 10분씩 마당을 산책하셨습니다. 한 달 뒤 재진찰 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잠을 푹 자고 눈도 훨씬 덜 피로해요. 세 번째 습관, 식사 직후 핸드폰이나 TV 보지 않기. 이건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전자신문을 읽습니다. 이때 화면의 청색광은 망막이 긴장하며 조절하도록 만들고 몸이 이완해야 할 때 방해가 됩니다. 그 결과 눈의 피로가 길어지고 가벼운 두통이 생기며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아 밤에 잠이 얕아지고 방금 섭취한 영양소 흡수가 줄어듭니다. 읽고 싶다면 34서 5분 뒤에 하세요. 그 전에는 나무, 구름을 보거나 눈을 감고 몇 분간 이완하세요. 네 번째 습관, 매일 저녁 눈 주변 마사지. 하루 종일 읽고, 보고, 일하며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러니 몇 분이라도 눈을 달래줄 시간을 내세요. 두 손가락으로 눈 아래에서 관자놀이, 눈썹 위를 따라 원을 그리며 가볍게 2분씩 마사지하세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시원하고 눈 주변 피부를 촉촉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눈 마사지는 눈을 맑게 할 뿐 아니라 머리를 가볍게 하고 깊은 잠과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매일 오비올 립분 나무, 하늘, 물을 멀리 바라보기. 하루 종일 가까운 곳을 보며 읽고,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면 눈 근육이 경직되고 피로해지며 흐려집니다. 하지만 멀리, 자연을 바라보면 눈이 이완되고 조절이 쉬워지며 망막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오후나 아침 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세요. 이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시력 단련법입니다. 조용한 풍경은 신경계를 시원하게 하며 기억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눈이 피로하고 불면증이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몸이 영양을 흡수하고 조절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잊기 때문입니다.
잘 먹어도 잘못 쉬고 잘못 움직이면 아름다운 밥상을 차려놓고 뚜껑을 덮어 아무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따뜻한 레몬물 한 잔, 몇 분 산책, 눈 마사지, 멀리 바라보기를 기억하세요. 이는 눈빛을 지키고 기억을 연장하며 꿈 없는 깊은 잠을 선물합니다. 노년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르게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여, 눈빛은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노년의 눈은 세월 때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것들 때문입니다. 하룻밤 지난 채소국, 아삭한 생쌈채소, 짭짤한 배추김치, 건강하다던 뽀이즙, 데웠다든 오래된 음식, 낡은 알루미늄 냄비나 벗겨진 프라이팬. 이 모든 것들은 작고 조용하지만 매일 여러분의 눈빛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손주 얼굴을 알아보고 글자를 읽고 아침꽃을 보고 창문으로 스미는 석양을 느끼는 그 빛 말입니다. 저는 아침엔 마당의 새싹을 보고 오후엔 문 손잡이도 구분 못하는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 먹고 잘못 조리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 눈이 맑고 머리가 맑고 잠이 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때 바꾸고 몸의 소리를 듣고 눈빛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누군가를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길에서 눈이 부시지 않고 흐릿한 그림자 없이 손주가 웃는 모습을 선명히 보고 신문을 눈을 찡그리지 않고 읽고 싶을 뿐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멋진 점은 지금 이 저녁 식사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 배추김치를 버리고 남은 채소를 하룻밤 두지 않고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상한 채소를 아끼지 않고 매일 눈 마사지하고 오후엔 멀리 바라보며 눈빛이 영원히 떠나기 전에 멈추는 것부터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의사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노인으로서 다른 노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작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댓글로 약속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눈빛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빛은 퍼지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 빛이 있는 한 사랑을 보고 손주의 미소를 보고 청춘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흐려지면 가장 아름다운 것도 희미하고 흐릿해집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얻은 교훈은 약을 쓰는 법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지키는 것은 기억, 삶, 노년의 가장 깊은 기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잡고 올바르게 먹고 조리하고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예고 없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유익하다면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60, 70, 80대의 삶에 맞는 진솔하고 깊은 교훈을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청춘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지키고 삶의 기쁨을 지키고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